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하고 이제 상한가 이어서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이제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캘핑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표현을 했고요. 진입 방법은 계속 오늘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저항선 돌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청산이 기본이고 본인만의 기법만 있다면 이제 누구나 언제든 이제 가능하고 이 데이 트레이딩의 시간은 이제 당일 오늘 사서 오늘 팔든지 아니면 오늘 종가로 사서 다음날 오전 중에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종가 매수 다음날 오전 청산은 이제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거나 그래서 밀고 올라가면서 끝나는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양봉이거나 이런 종목인 거죠. 첫 번째 양봉. 아니면,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목인 거죠, 지금. 그죠? 눌림목처럼 보이는 이런 양봉. 이런 양봉에, 고가가 23%고, 종가가 15%이기 때문에, 이 15%에 사서 나는 내일 이 종목은 8% 정도, 7, 8% 정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전 종가, 이 최고가 2,425원까지는 조만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가격을 보고 이제 매수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급등한 날에 이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항선 돌파와 공세의 매수법으로 진입을 하면 된다. 일본봉 급등 후 이제 변동폭을 이용한 매매고 급등한 종목들의 공략 포인트를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가 급등이 가능한 포인트를 공략하는 것이 데이 트레이딩임을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 데이 트레이딩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할 때는 이제 이 6개월 중장기 정선 돌파는 가급적이면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종목을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할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년이잖아요. 1년 정선 돌파고 이런 종목보다는 그냥 6개월 정선 돌파를 찾아서 5월이면 얘도 6개월이 아니고요. 음, 이런 종목이죠. 이 종목이 보시면 여기서 보면 1년 정선 돌파지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9월 23일, 9월, 10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월이 나오는 거죠. 네, 6개월 정도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6개월 중장기 저항선을 이렇게 일봉상 이렇게 저항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위치니까 이 종목이 이제 눌림목에 해당되는 그 종목이 맞네요. 한인사료 같은 경우에 기본적 분석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안 살 거지만 차트만 보면 예, 이 종목이 이제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짜리 정도니까 이제 9월부터 보면 될 것 같아서 이제 9월 정도부터 이렇게 보면 얘도 팜스토리도 아까 6개월 저항선 돌파죠. 그죠? 9월 22일부터 이렇게 장대봉 발생하고 얘는 좀 까리하긴 하네요. 그죠? 아직 좀 돌파되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 얘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죠? 한탑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중장기 정선 돌파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눌림목이 계속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 대상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입 전략은 뭐냐? 똑같죠. 9시. 그냥 카피앤 페이스트한 거하고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9시 10분 이후도 거의 동일하죠. 예,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데이 트레이딩 진입 전략도 보시면 스캘핑 진입 전략하고 다른 게 거의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이 청산시키는 게 다른 거죠. 청산시키는 게. 이 진입 전략은 얘도 이제 아까 본 거하고 똑같고요. 그죠? 이 그림도 이제 똑같은 거고, 사실.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지금 달라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진입 전략이고, 진입 전략은 거의 똑같고, 지금 진입 전략이니까 14시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뭐, 시간대별로 이제 나누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패하면 스윙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불타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달라지는 거는 청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손절이 없이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언제 탈 거냐라고 했을 때 일본봉이 기준이 되는 거고, 봉 3개가 연달아서 21선을 이탈을 하고, 네. 세 번째 봉이 이탈한 이제 세 번째 봉이 양봉이면 좀 더 지켜볼 건데 음봉이면 그냥 청산시키겠다. 네. 그러면 21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분봉에서 내가 21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평선을 가격 이동 평균선을 보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이 여기에서는 이 정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보려고 하는 거예요. 21선은 지금 이 노란 선이란 말이에요. 이 노란 선. 이탈한 애는 이 빨간 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스캐핑을 한다 그러면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한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 돌파를 하면 그러면 이봉이나 아니면 지금 절반을 치고 내려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오면서 얘가 이제 청산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스캐핑이죠. 그죠? 근데 데이 트레이딩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갭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최고가를 경신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보는 거예요. 21 이평선을 이탈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을 안 했어요. 여기까지도. 그럼 나는 홀딩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홀딩을 하는데 언제까지 홀딩 할 거냐? 이탈을 요때 했는데 얘 때문에 얘가 또 건드렸잖아요. 얘는 이탈했는데 얘가 이탈했는데 세 번째 봉이 양봉이야. 그러면 홀딩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 봉이 음봉이면 청산이라는 거죠. 이건 청산이죠. 지금 봉이 네 개의 봉이 연달아서 이탈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탈했잖아요. 다 네 개의 봉이. 그러면 이 네 번째 봉에서는 나는 청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는 더 올라도 그러니까 개미털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개미털기를 당해도 여기잖아요. 네. 여기서 나는 팔았는데 개미털기죠. 더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보다 더 올랐잖아요. 이건 난 모르겠다. 이럴 줄 내가 알았겠냐. 이런 기준점이 데이 트레이딩 매도 기법인 거야. 이게 이 전략 매도니까 청산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절반을 매도하겠다. 그러면 나는 물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얘를 데이 트레이딩을 할 목적으로 썼다가 오늘의 최고가까지 조만간 갈 것 같아서 종가에서 더 산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아까 조건식이 뭐였지? 이건 거죠, 이거. 종가 매수 다음날 나는 청산시킬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청산을 할 거냐? 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만 나는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종가로 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23%까지 올랐다 15%까지 떨어졌어. 23%, 15%까지는 내가 사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예제가 아까 얘기인 거죠. 그래서 1%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 매도 신호가 있어. 그럼 나는 예, 절반 팔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익이 났을 때 팔려고 하는 거지. 손절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제 개미털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매도법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개발한 이런 매도법이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책들을 보면 이 매도법으로 청산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 거죠. 그래,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요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봉을 강제로 이탈시켜버리는 이 형님이, 이 작전 세력이. 네. 밖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좀 올라가더라. 그렇죠. 맞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형님이 드시라. 예,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기준점은 만들어졌죠. 그죠? 급등 패턴이 무너지면, 급등 패턴이잖아요. 급등 패턴이 21선 무너지면 급등 패턴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요거? 그래서 청산 전략을 가져갈 때 지금 이제 여기는 이탈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 시점이 아직 안 온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 하고 양봉까지는 견디고 음봉이니까 청산인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 여기도 보시면 이제 21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서 하나, 둘, 셋, 양봉, 양봉, 음봉에서 청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무릎에서 사서 나는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급등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분봉에서는 5일선 타고 가다가 5일선이 깨지면 11선 다시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21선 다시 타고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여기에서 다시 날아갈 수도 있고요. 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더 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흐르다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져 내릴 때는 21선을 기준으로 이탈하면 그냥 청산시키는 이게 데이 트레이딩 청산 기법. 그래서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지지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양봉, 양봉, 양봉인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여기서 청산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지금 양봉이라서 이쪽에서 무너졌지만 청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양봉, 양봉, 양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확실하게 확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청산인 거죠. 근데 이 종목만 보면 사실 가격대는 큰 차이 없죠. 데이 트레이딩하고 스캘핑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얘도 보시면 이제 청산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어느 타이밍에 샀어. 이 밑에서 샀다고 해도 항상 21선문 기준으로 보고 하나, 둘, 세 개 양봉이니까 양봉, 양봉, 양봉에서 터치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이제 이탈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얘가 청산인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캘핑이 수익률이 더 좋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청산 얘기는 사실 어, 스윙 매매법으로 이제 스윙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봉쇄계 매매법이잖아요. 그래서 봉쇄계 매도법으로 청산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봉쇄계 매도법으로 청산을 한다면 그리고 진입을 다시 한다면 이런 가정하에 이제 써놓은 것 뿐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데이 트레이딩에
네, 가장 기준이 되는 매도법은 얘인 21. 거죠, 얘. 음, 21선. 세 번째 봉. 음, 이탈한 첫 번째 봉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 날 때 이렇게 매도하면 음, 매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음,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음,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 네.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 투자된 경우 이것도 똑같고요. 예, 몰빵 투자한 경우도 똑같고요. 약간씩 달라질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 기본적으로는 매매법이 일단은 스캘핑을 기준으로 삼고 음, 데이 트레이딩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음, 음, 지금. 그렇지만 이제 매도법만 살짝살짝 달라진다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 나머지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음, 그래서 다음은 이제 상한가 매매 방법인데 얘도 이제 달라지는 얘기는 없어요. 음, 그냥 이 상한가는 가격 제한폭이 이제 30%, 15%에서 30%로 넘어갔는데 음, 사실 15% 이전에는 6%막 이렇게 이제 음, 였다가 또 이제 15%였다가 지금 이제 음, 30%로 확대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이런 얘기 자체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상한가에 대한 뭐 이제 6%였다가 8%였다가 12%였다가 15%였다가 이제 30%로 바뀌는 음,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8%, 12%, 15%, 뭐 30%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가. 종목 선정은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리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상한가를 친 종목이 또 상한가를 쳐요. 음, 네, 이게 바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 유심히 쳐다보면 일봉으로 놓고 보고요. S2에서 오늘 상한가를 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감자까지 갔는데 감자 치면서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과거에 보면 상한가를 친 적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음, 과거에 상한가를 친 애가 지금 얘도 이제 상한가인데 음, 과거에 이때는 22%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상한가를 친 흔적이 보일 거라는 거죠. 음, 또 상한가. 음, 얘도 상한가인데요. 얘도 상한가죠. 과거에 막 이렇게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기인가요? 점상이네요. 그죠? 음, 그래서 그냥 상한가, 점상. 그래서 과거에 상한가를 쳤던 애가 또 미래에도 또 상한가를 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노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이제 과거에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을 계속 노리면 되는 거죠. 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심리적 안정감. 음, 아까 보셨듯이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 뭐 S2로 그냥 볼게요. 이게 음, 이 변동폭이 한 상한가 풀린 애들 이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29.99. 이거 상한가 쳤거든요. 상한가를 쳤는데 22%까지 음, 22%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음, 그럼 8%가 이제 갭이 생겨버리는 거죠. 음, 근데 8%만 갭이 생기면 다행인데 여기가北경산업이고 20%인데 얘는 아이고, 얘도 상한가거든요. 음, 29.95. 음, 얘는 9% 넘게 음, 지금 이 변동폭이 생겨버리잖아요. 변동폭이 하루 변동폭이 지금 음, 30%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음, 한 15%에서 20% 정도는 음, 좀 감안을 하시라는 거죠. 음,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음,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음, 얘는 상한가는 아닐 것 같고, 얘가 상한가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네. 이 변동폭이 일단 무시무시한 거죠, 일단. 음, 변동폭 자체가 변동폭을 무시를 못하니까. 음, 이 정도 변동폭, 그러니까 28% 갔다가 음, 11%에서 시작해서 음, 28%, 17% 올랐다가 음, 다시 이제 종가는 14%. 음, 그러면 14%가 떨어졌잖아요. 음, 그죠? 음, 아까보다 더 크잖아요, 얘.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더 크죠, 지금. 27%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5%로 끝나버렸으니까. 음, 그래서 갭상한다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갭상하자마자 아침에 딱 샀어요. 음, 그잖아요. 음, 응? 근데 오를 때는 기분 좋죠. 음, 근데 안 팔면 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날만 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거의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샀어. 음, 그러면 이날만 지금 마이너스 33%가 이제 하락을 음, 했는데 음, 다음날 또 마이너스 10%잖아요. 음, 그러면은 43% 이제 음. 반토막이란 말이에요. 반토막. 그렇지. 여기 가면 어, 반토막이에요. 어, 그잖아요. 어떻게 마이너스 됐어? 50%잖아요. 그러네. 천 원에서 그냥 500원 간다는 거죠. 음, 500원대. 음, 40%, 40% 정도까지 하라고. 음, 근데 저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 이 음, 상한가를 친 종목은 하한가도 충분히 칠 수 있다. 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음, 지금 이제 그런 종목을 찾으려면 상한가 막 친 종목 점점 막 올라가는 이런 종목 있거든요. 좀 전에 이런 종목. 음, 이런 종목이 지금 보시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상한가예요. 음, 점상 쳤죠. 음, 상한가 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40% 이상 올랐으니까 음, 거래 정지 먹은 거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눌렸죠. 그러고 나서 또 상한가를 쳤어요. 음, 그리고 나서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가고 음, 그리고 나서 눌리는데 하한가로 눌려버린 거죠. 음, 음, 앞에 갭상이 있어서 음, 이 오른쪽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음, 나는 이 최고가를 경신할 줄 알고 음, 이쪽에서 사가지고 기분 좋았다가 음,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음, 상한가 친 종목은 하한가도 칠 수 있다라는 이 음, 대표적인 예제인 거죠. 어떻게 음, 보면. 음, 특히 이렇게 점상점상으로 올라갔던 애들은 하한가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 음, 근데 쫄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음, 이 종목을. 음, 그냥 이 매매법대로만 대응을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갭상이 나오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눌림목에서 음, 이쪽 이제 반등 포인트를 노리면 안 되잖아요. 음, 여기서부터 무조건 한 달을 가라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정선 돌파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봉이 나오잖아요. 음, 그 반등을 그쪽에 해당되는 반등 포인트를 노리는 게 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음, 음, 내가 이쪽에서 한가를 맞더라도. 음, 그래서 내가 이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이 변동폭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 이 음, 지금 아까 33% 하루 만에 그냥 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종목만 가지고 일단은 음, 예, 한 10만 원 정도만 매매를 한번 해보고 10만 원 정도면은 부담감이 확 줄거든요. 음,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막 저런 종목 음, 건들면 야, 한 번에 그냥 마이너스 30% 하면은 300만 원이 그냥 확 날아가 버리면 음, 누가 한 달 월급이 날아가 음, 버리니까 하루에 음, 심각한 거죠. 그러면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데도 손절을 하게 돼요. 음. 손가락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거든요. 멘붕이 오는 거지. 그쵸. 음, 멘붕매매죠. 내동매매죠. 음,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 아까 제가 매도 3억가 정도에다가 매수를 걸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음. 적극적인 매수를 하라고. 오케이. 네. 근데
그래도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짧은 사이에. 음, 그잖아요. 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음,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더 윗가격에서 살려고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음, 매도 승모가에 그냥 걸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거나 아니면 다시 취소하고 음, 이 차트를 보면서 음,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재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 룰이 있으니까 룰을 배웠잖아요. 음, 이 룰대로만 그냥 아 나는 룰대로만 하고 있는데 뭐 음, 이런 생각. 음,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음, 그래서 상한가 매매 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진입이 가능한 날을 아래와 같이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36 저항선 돌파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음, 그죠? 그래서 갭상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까지는 조만간 오르는데 한 달, 두 달 뒤에 올랐잖아요. 그죠? 그거를 예상하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쪽에서도 또 사도 되고 여기서도 사도 되고. 근데 이날은 이제 사면 안 되죠, 사실. 그죠? 매수 타이밍이 절반을 치는 흔적만 있으니까 살 수도 있었겠네요. 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쳤던 종목, 이 첫 번째 날이 상한가였던 날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361 전선 돌파로 이제 이 아침 시초가로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날 상한가면 다음날 시초가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음, 스캘핑 매매 방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진입을 할 건지 계속 이제 저항선 돌파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예, 여기에는 없는데 이렇게 저항선 돌파를 하면 이쪽에서도 이제 두 번째 갭상 양봉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었던 날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관심 목록에다 넣어놓고 계속 이제 보는데 언제까지 매매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장대 양봉의 시가 밑으로 떨어지는 적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계속 매매를 해도 되는 거죠. 음, 이쪽에서는. 음, 그리고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 시가는 여기고요. 음, 그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는 계속 매매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도 이제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진입을 해도 됩니다 하는데 진입 가능한 날이기는 한데 기준점은 3개월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죠. 3개월. 급등 후 3개월간 매매. 네. 요 얘기는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급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장대항공을 기준으로 하거나 두 번째 장대항공을 기준으로 해서 어찌 됐든 한 달, 두 달, 세 달이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진입은 끝나는 거죠. 음, 여기까지만 매매가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다음. 요것도 좀 제- 나중에 디자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지금 10시까지, 10시 이내에 상한가를 쳤냐, 아니면 오전 중에 상한가를 쳤냐, 아니면 오후에 상한가를 쳤냐. 음, 쉽게 얘기하면, 급등 재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그 재료. 특정 음, 재료 때문에 상한가를 치게 되는데, 음,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 음, 아니면 시작과 동시에 점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점상, 음, 점상한가. 음, 점상한가를 쳤다. 이렇게. 음, 얘가 일단은 호재로서는 제일 좋은 호재인 거고, 음, 시작과 동시에 그냥 점상. 음, 얘는 무조건 관심 목록에 꼭 있는 게 좋죠. 음, 이런 애들을. 음,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좋은 거는 제3자 변형 유중을 한 50% 했다. 음, 이런 애도 점성 무조건 치니까. 음, 이런 이제 호재들을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를 했다. 음, 이런 이제 대기업이 음, 이 벤처에 투자를 하는 경우죠. 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점성을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재료들을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계속 이거는 이제 평생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막 이렇게 음,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상한가를 언제 쳤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부터 상한가를 봐야 되잖아요. 제일 위에 상한가를 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럼 분봉을 무조건 봐야죠. 음, 그럼 얘는 상한가 쳤다가 풀렸다가 상한가를 마지막에 쳤잖아요. 음, 별로라는 거죠. 음, 호재로서는. 음, 얘는 얘는 쳤다가 마지막에 살짝 풀렸다가 결국엔 상한가를 다시 간. 음, 얘가 차라리 아까 첫 번째 종목보다는 음, 낫고 음, 얘는 얘는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쳤으니까 그냥 땡이고 음, 그리고 얘도 이제 장중에 음, 호재가 발표난 거죠. 음, 얘는 음,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호재가 탁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얘는 9시 그쯤부터 여기가 9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 발표 났거든요, 지금.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상한가 치는 데까지는 요만큼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음, 그죠? 여기서 바로 상한가를 쳤다가 풀렸으니까. 음, 그리고 나서 상한가 유지를 했으니까 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음, 그래서 14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음, 실질적인 상한가는 요때니까 음, 15시 10분, 30분 동안. 30분 만에 음, 상한가를 쳐버린 음,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상한가를 쳤다. 이런 해당상이 되는 종목이 아니라 음, 예, 그냥 슬금슬금 오르다가 뭐 아닌가 하다가 어떤 이제 공시나 뉴스가 탁 음, 뜨면서 그냥 상한가를 확 쳐버린. 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찾기가 쉽죠. JI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네이버 네이버에서 그냥 JI 테크를 쳐서 효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JI 테크. 그럼 뭐 공시가 떴을 수도 있고 무중이네요. 음, 300% 무중. 그러면은 음, 한 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는 음, 상한가 칠만 하죠. 음, 그러면 이 공시가 언제 나왔냐? 음, 장중에 나온 거죠, 장중에. 사실. 세신순으로 해서 3시간, 4시간, 4시간 전. 4시간보다 더 됐을 것 더 같은데, 됐겠지. 5시간. 요때 5시간 전 발표가 난 것 같아요. 이때 발표 나자마자 막, 신문 3개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음, 얘네요. 요거 3개. 음, 요거 3개가 이제 발표가 나면서 시간 순이니까 얘가 제일 빨랐거든요. 음, 얘가 제일 빨리 이제 발표를 딱 했는데 14시 7분이잖아요. 음, 14시 7분 이제 요 시간을 딱 보시면 14시 40. 14시 40분이네요. 14시 7분이면 15, 15, 기감을 말씀드리나? 4시 저거 먹었나 보네요. 정지 먹었나 보네요. 공시 때문에. 음, 예. 이게 공시 때문에 정지 먹은 거네요. 음.
워낙 큰 공시이기 때문에. 음, 14시 16분이 얘가 좀 더 느리잖아요. 그죠? 음, 가기에 빠르니까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이 전자공시 시스템 있잖아요. 네. 얘가 전자공시 시스템이니까 잠깐 들어가 보시면 J, I 잠깐 들어가면 무상증자 결정 5월 8일에 하나, 둘, 세 개 이제 나온 것 다 나온 것 같고, 음, 얘가 일단 기준이니까 여기에서 세 주 음, 발표를 한 거죠. 음, 그죠? 1대 3무중은 진짜 거의 없긴 한데, 음, 굉장히 큰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 무중도, 무상증자도 이제 중요한데, 음, 이렇게 해서 마련된 돈 가지고 뭘 할 거야? 음, 예, 그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음, 현금이 굉장히 많이 음, 이제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음, 음, 이거는 주식 쓰고, 신주가 요 정도고, 5월 23일 기준으로, 5월 23일이,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가 미래에 있어야 호재인 거죠. 그죠? 음, 뭐, 상한가 친 거 자체로 음, 이미 이제 미래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거고. 음, 그러나서 뭐 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이 돈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는 아직 발표를 안 했네요. 그죠? 결정만 발표가 음, 나고, 음, 그당 세 주씩 무증을 결정했다. 음, 네, 그거밖에 안 나오고, 이 음, 돈 가지고는 뭘 할 예정이다. 음,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보고서 최종 거로 보시면, 음.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한가를 장중에 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음, 30분 만에 끝났다, 얘는. 음, 네, 그러면 내일 장중에, 그러니까 시작가로 살 수 있으면 음, 얘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음,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음, 그죠? 많이 올랐네요. 아까 얘기해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어떤 애냐?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는 방법. 음, 그래서 장중에 쳤어도 음, 이제 장중에 저런 공시가 떠서 이제 음,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현금. 음, 예, 얼마냐? 그래서 한 최소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래야 갭상한 다음에 더 이제 음, 상한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 음, 최소 100억 이상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이 잔량이 사, 뭐야 풀렸네요. 얘는 그죠? 음,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음, 얘는 상한가 잔량이 12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음. 12만 주에다가 2만 2천 원 해봐야 한 50억 될라나요? 계산기 그냥 두드리시면 돼요. 어차피 잘 끝났으니까 1, 2, 3, 2, 5, 7 여기다가 곱하기 22,000, 22,450원 하면 단십, 100, 20초.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7억. 음, 네. 이거 계산 그냥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시간 많으니까 음, 보고 이 종목은 안 하는 게 낫겠다. 내일 이래 장 시작과 동시에 갭상 해봐야 얘는 밀릴 것 같다. 음, 이 돈이 안 몰려 있으니까. 음, 그렇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만 주. 음. 근데 사실인가? 얘는 50억? 아까 50억. 걔보단 나은 거죠. 어, 아까 걔보단 나은 거고.
얘는, 얘는 뭐, 끝났다고 봐야죠. 1,000원짜리니까. 그래서 호가창, 상한가 잔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상한가 잔량을 확인을 무조건 해야죠. 음, 그래서 시초가로 들어가면 스캘핑 기법으로, 예, 스캘핑 기법이라는 게 이제 매도법인 거죠. 매도법. 매도법으로 청산. 유통기일수 확인하시면 되고, 시초가 진입 가능한 종목, 예, 이게 핵심인 거죠. 100억. 음, 참 기본이 되는 금액. 음,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상한가 종목을 어떻게 찾을래? 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상한가 보시면 되는 거죠. 음, 근데 여기에 보면 노루페인트 이 우선주 제가 녹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음,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중부건설 우선주도 안 하는 게 좋겠죠.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이제 이 두 번째 상한가를 따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음, 두 번째 더블로 이제 상한가를 친 종목. 음, 중간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이렇게 음, 같은 경우에는 이 2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40% 이상 올라서 며칠 동안 음, 지난 40일 거래일인가? 뭐 음, 40거래일 대비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 정지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다음 날 이제 시작가 또 봐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관심 목록에서 얘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중에 눌리겠죠, 당연히. 음, 그렇지만 눌려도 이 오늘의 최고가까지는 조만간 간다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음, 음, 부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이 우선주기 때문에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는 호재이에서 이제 저렇게 이렇게 따승따승 막 이렇게 만들어 가는 종목들은 다음에 눌리더라도 음, 더 오르는 거죠, 더. 이 뒤에 상한가가 또 오고 또 오고 막 그러니까. 음, 예전 얘기이긴 한데, 한때 이제 휴원스 글로벌도 하고, 휴원스도 하고, 휴원스 글로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적जान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음, 이 휴원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이 언제 했냐 그러면 과거에 했겠죠, 과거에. 요때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요때 뭐, 신규주 보면서 이때 하고, 네, 이때 막 신나게 먹다가 물려가지고 이 오른쪽에서 시갈 때, 네, 이쪽에서 이제 풀고 나왔던 기억이 있긴 한데, 음, 휴원스 휴원스 글로벌이었나? 휴원스 글로벌이 음, 이랬던 거죠. 보시면 여기에서 다음날 갈 때 이렇게 점상 그냥 음, 찍어버리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고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도 보면 이 개파락이 마이너스 20%막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도 이런 종가에서 샀다가 음, 여기서 이제 못 털면 음, 이제 이걸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음, 근데도 이 무너져 내릴 때 음, 이 전혀 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한가 치고 이제 더 오르면서 이제 털고 나올 수 있는 음, 전형적인 종목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3개월 얘기를 하잖아요. 3개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대 항봉 기준으로 3개월을 하든 아니면 이 고점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음, 이렇게 여기까지. 음, 그래서 이쪽에서 털었으면 이제 진입하면 안 되죠. 음, 그만 진입하라는 거죠. 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밀려요, 이렇게. 음, 음, 그러니까 엄청난 호속 신급에 해당되는 그런 실적을 찍어야만 저기에서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실적을 찍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이온스 글로벌이 나와가지고 음, 옛날 생각이 나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건 이제 언제 들어갈 거냐? 진입 전략 관련해서 아까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 거고요. 물타기도 넘어가고요. 똑같으니까. 그죠? 물타기. 똑같이 이제 초봉으로 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청산 전략은 이 상한가는 풀리면 무조건 스캘핑. 스캘핑 매법은 기준이 뭐예요? 음봉 다음에 나온 양봉. 그죠? 그 양봉을 기준으로 치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오면 청산이잖아요. 음, 음, 그죠? 얘가 청산이잖아요. 음, 음, 상한가 매도법도 동일하다는 거죠. 음, 그죠? 상한가가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상한가를 딱 쳤어. 음, 무중이거나 이제 삼자배정 이제 유중 같은 예를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상한가를 딱 쳤을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일단은 놔두는 거죠. 30만 주 이상 걸렸어. 음,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한 최소 50억 이상 걸려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나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주만 딱 이렇게 매수에다가 음, 매수에도 걸렸는데 이게 체결이 돼버려. 음, 그러면 내가 물타기 했냐 안 했냐. 음, 그래서 물타기를 한 종목이야. 그럼 일단 절반만 매도. 음, 왜냐하면 상한가를 쳤다라는 얘기는 음, 굉장히 엄청난 호재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다음날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1차 매수했어? 그럼 일단은 청산. 음, 청산하고 재매수를 해야죠. 음, 이해되셨죠? 음, 근데 체결이 안 돼. 그러면 한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분. 음, 그렇지만 나중에는 1시간. 그러다가 2시간. 음, 이렇게 한 주만 매수에다가 음, 걸고 취소하고 다시 매수에다가 걸고. 음, 음, 왜냐하면, 음, 상한가 친해가 여기 지금 존재를 하니까. 그리고 분봉으로 보고 상한가를 치고 나서 상한가를 치고 나서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매매가 일어나요. 음, 중간에 음, 거래량이 8만 주. 음, 지금 이 상한가는 여기서 쳤거든요. 음, 상한가를 치고 나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만에 음, 10만 주가 넘게 체결이 돼버렸어요. 음, 음, 여기서. 음, 그러고 나서 지금 상한가 중이잖아요. 음, 근데도 얘가 지금 15만 주를 팔아버렸거든요. 음, 얘가 15만 주를 팔면서 쫄아서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막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상한가가 풀린 거예요. 풀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음, 음, 이쪽에서. 얘가 먼저 이제 자기 먼저 팔아버리니까 음, 이거 그닥 좋은 이 호재가 아닌가 아닌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니, 나도 팔아야지 나도 팔아야지. 음, 그래서 한 주를 이제 매수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음, 체결이 돼버렸어. 음, 그러면은 이 잔량 줄어드는 게 막 보여요. 음. 상한가 잔량이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반 매도를 예, 하고 절반 매도하고 매도를 하고 다시 예,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제가 그 고초병 정도만 음, 놔두고 이제 매도를 음, 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을 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매매 전략인 거죠. 음, 매매 전략을 본인만의 매매법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 매매법은 기본 매매법인 거고 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음, 지금 이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이게 삼자배정 유중이잖아요. 음, 예전에 이제 이 A마임이라는 종목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상한가를 친 거예요. 음, 장 시작과 동시에 점상, 점상, 점상. 음, 그리고 나서 나는 스캘핑으로 음, 나는 청산을 시키겠다. 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한 주만 매수, 모니터링용으로 음, 한 주만 매수, 그러고 나서 취소하고 또 매수. 음, 여기도 한 주만 매수, 취소하고 또 매수. 음, 계속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음, 한 주도 안 팔았죠. 음, 음, 이해되셨죠? 왜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음, 음,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청산을 하면 재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왜? 지금 갭상이라서 눌리는 건 이해를 해요. 음, 그죠? 그렇지만 이 이후에 또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음, 이해되셨죠? 음, 지금 이런 얘기들. 음, 그리고 이런 애들은 보통 정지 먹잖아요. 정지 음, 먹고 나면 또 더 가고 더 가고 그런단 말이죠. 음, 눌리더라도. 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음, 네. 거의 모든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청산 전략, 분산 뭐 이거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그죠? 네, 청산 전략 몰빵 투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뭐. 근데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음, 내가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음, 네. 그럼 뭐 몰빵해도 상관은 없죠. 음, 그리고 매매 전략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 사서 나는 소문에 샀죠. 음, 뉴스에 팔아라고 있잖아요. 음, 그럼 그거는 수익 매매 전략이잖아요. 음, 그럼 팔았어. 그럼 눌린단 말이에요. 음, 그때 또 다시 재매수를 해야죠. 음, 그럼 몰빵으로 사도 되죠. 음, 왜? 나는 이 호재가 다른 이 종목들을 분석한 결과 음, 최소 두 배에서 세 배는 무조건 갈 거야. 음, 그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음, 음, 그거는 이제 제로 분석을 충분히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 초단기 매매는 사실 세 종목도 많아요. 음,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최대 세 종목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종목 발굴은 세 개 정도를 하더라도 한두 종목? 네, 이렇게 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한 종목 물린다 그러면 그냥 스윙으로 그냥 바로 그냥 전환시키고 음. 신경을 꺼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거의 뭐 장중에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음, 네. 초단기는 정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이 이제 음, 이 초단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이 투자 규모를 봤을 때 전체 투자금의 5%에서 10%? 음,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라고 해봐야 1,000만 원이잖아요. 음, 1,000만 원 정도만 스캘핑 전용 음, 또는 데이 트레이딩 전용 그런 걸로 이제 너무 많은 돈을 음, 이쪽에 하는 거는 완전 비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때는 이제 한 100만 원까지만 맥스로 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이제 이게 탄력이 붙었어. 음,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조금씩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늘리더라도 10% 이상 늘리는 거는 비추다. 음, 왜냐하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3억 가까이 돼가긴 하지만 어쨌든 2억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1차 매수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연습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음, 그래서 제 와이프도 지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사이? 음, 그러니까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음, 이 금액을 늘리지는 않고. 음, 그래서 이 습관이 좀 붙었다. 그럼 이제 좀 더 늘리고, 좀 더 늘리고. 근데 이제 전체장이 안 좋으면 이제 100만 원 밑으로 하고, 음, 전체장이 좋아지면 이제 대세 상승장이다. 음,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보다는 좀 많이 사고 1차 매수를 할 때 전체장을 좀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호가창은 무조건 봐야죠. 그래서 매수세가 셀 때 이제 진입하는 게 맞는 거죠. 소형주 같은 경우에 얼마, 그다음에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그다음에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런 이제 트레이딩 규모에 대한 생각을 음,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내가 초단기를 때리겠다, 이 초단타를 막 하겠다, 이 종목 가지고 그러면 이 매수 1호가가 이제 매도 1호가가 한 33,000 보시면 33,378 이 정도는 소화한다는 거죠. 음, 곱하기 65,900원이니까 65,900원. 그러면 여기 얼마요? 21억? 음, 22억 정도. 네. 여기 22억이잖아요. 22억 정도는 소화를 해내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전자도 LG화학이죠. 또 대표적인 대형주 중에 하나가. 얘는 500주 정도만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한 500주 정도로 스캘핑이나 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금액을 볼 때는 가능하면 이 필 중에서 제일 적은 것 기준으로 419잖아요. 419 정도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72만 5천 주니까 뭐 17에 28, 35, 3억 5천. 약 3억 5천? 어, 네, 3억 뭐그 5천.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이제 털고 싶을 때 털고 나오니까. 음, 금액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투자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투자금 기준으로는 요 정도 퍼센티지를 가지고 요 정도 금액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대형주, 중대형주 이 두 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예 지금 이 대상 종목에서 빼버렸잖아요. 이제 금액이 점점 더 높아지면 뭐 10억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은 소형주하고 중소형주, 중형주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투자금 때문에 그래요. 전체 투자금 대비 변동폭이 어떤 애들이 더 큰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하니까 거의 크다는 얘기는 또 리스크도 크다는 리스크도 얘기니까. 크죠. 예. 그래서 뭐 스윙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이 초단기까지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스윙도 하고 초단기도 뭐 한두 종목 하고 음, 일단 처음에는 한 종목 정도만 음,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가 이제 거의 한 50% 정도 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거고 음, 그리고 한 30%? 한 2, 30%는 이제 스윙하고 음, 그리고 한 5%? 한 종목 정도만 이제 초단기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조율을 해나갈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 초단기 매매 방법은 이 스윙 트레이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매법이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매매 기법은 스텝 1, 스텝 2에서 배운 스윙 매매법, 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급등주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스캘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음, 그리고 스캘핑을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빨리 이 트레이딩을 할 수 음, 있을까? 음,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음, 대상으로 음, 이제 하는 게 변동폭이 제일 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 상한가 매매법을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아, 음,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음, 똥주나 잡주나, 뭐, 하여튼 적자가 있는 애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진입 음, 자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입 자제라는 거는 한 번 딱 남은 애들 있잖아요. 음, 음, 이게 종목을 보다 보면
여기 종목을 보다 보면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 적자 이렇게 적자나고 적자나고 연속으로 적자가 나잖아요. 음, 이 4분기에서도 적자가 났는데 1분기에서 또 적자가 났어. 이거는 적자 지속이거든요, 음, 사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별로 비추. 음,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음, 대한제당 밑에 삼양사가 있죠. 네, 이 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어요. 음, 사큐죠, 사큐. 음, 그리고 이전에 적자가 난 이 걸 또 봤더니 또 사큐인 거예요. 음, 그러면은 주기성을 갖는 적자라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또 안 났어요. 음, 다행인 거죠. 음, 근데 내가 3분기에 매매를 하려고 해. 음, 그러면 적자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적자가 돼도 음, 설사 적자가 났어도 음, 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음, 내가 이 시점이에요. 음, 내가 이미 이 전년도에 음, 적자인 걸 알면서도 샀어요. 음, 이 많이 내리는 것 같아서. 음, 그리고 유보율도 충분하고 음, PBR도 낮고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음,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적자인데 적자폭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음, 그래도 1Q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1Q 무조건. 음, 음, 이해되셨죠? 음, 예, 이런 적자에 음,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왜? 음, 얘는 원래 석유에 적자가 날 수도 있는 회사니까. 또 더 과거에도 뭐 적자 났었어 또. 음, 또 적자 또 났었어. 음, 이 적자가 사큐마다 나. 원래 그래. 음, 이 회사는 그냥 그러려는. 음, 이해되셨죠? 음, 그렇지만 아까 이 위에 있던 이 제일제당처럼 이 적자 이렇게 나버리고 이런 회사는 좀 비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그러니까 좀 예상이 안 되는 적자인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는 이거 감당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